네, 지금 소득세 구조를 전반적으로 챕터 1에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이 뭐다? 기장하는 방법, 즉 가계부를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다? 추계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뭐다? 추계 신고가 아니라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알고, 만약에 장부를 작성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추계 신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단순 경비율 적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세금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장부를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증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증빙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이고요. 증빙 관리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네 번째, 사업자는 꼭 이것만은 기억하자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빙 관련, 경비 관련 증빙은요, 절대로 분실해서 안 된다. 5년 이상, 10년까지가 될 겁니다. 2월 결손금이 있으면 그냥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부 작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증빙 보관이다. 증빙만 있으면 장부는 언제든지 작성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빙보다는 증빙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추계신고와 장부 작성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사업자는 내가 신규 사업자일 경우에는 내가 올해 매출이 3억이 넘어가는지 유심히 살피고 초과할 때 세무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내가 계속사업자. 계속사업자라는 거는 내가 작년부터 사업을 계속했던 사람들을 계속사업자라고 하겠죠. 그러면 정기 매출이 6천만 원이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세무상담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장부 작성을 하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단순 경비율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보험 자체가 좀 없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반드시 장부 작성하시는 게 더 유리하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거고요. 또 페이팔피, 이베이피, 배송비 이런 것들은 소득세 신고 시 절대 누락하지 말고 반영을 꼭 하세요. 그죠? 그래서 누락하지 않는 경비가 누락하지 않는 게 절세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는 개인적 경비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추후 경비 불인정 받고 가산세도 적용받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업자가 첫 번째 신용카드로 밥을 먹었어요. 이거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원이랑 같이 회식을 했다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지만 혼자 밥을 먹었다 하면 경비가 아니겠죠. 가족과 밥을 먹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가구를 샀어요. 사무용 가구를 사서 사업 목적으로 썼다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지만 집에 소파를 샀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의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리후생비라는 게 있는데 복리후생비라는 거는요. 직원이 있어야지 발생이 돼요. 직원이 없는데 누구를 복리후생 해주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인 사업자는요. 복리후생비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세금계산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반영하는 여부에서 장부를 작성할 때 개인적 경비가 된지 안 된지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안 하면 혼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잘 확인해서 소득공제 잘 받으시고요. 직원이 10인 이하면 우리 이베이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중소기업 가면 어떻게 10%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누락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절세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폐업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 5월 31일 날까지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언제 6월 1일 날 폐업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는요. 언제?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31일 날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까지 폐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한다?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 5월 31일 날까지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꼭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들 폐업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첫 번째 뭘 한다? 폐업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가세 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간별로 얘기해 드릴게요. 공단에다가요. 폐업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어떤 공단? 4대 보험공단.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한 군데다가 연락을 취하면 돼요. 나 폐업했으니까 나 보험료 낮춰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사업자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사업자를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업자가 기억해야 되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소득세 신고는 여러분들 가계부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라는 것과 거기에 관련된 증빙을 얼마나 잘 확인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지출했다면 거기에 발생된 뭐다? 증빙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 여러분들 카드를 지출했다면 그 증빙은 카드 영수증이 발생이 될 것이지만 현금으로 지출하게 된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적 그 증빙이 있는데 그 증빙의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영수증은 우리가 3만 원 이하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청첩장 같은 경우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해외 판매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 목적, 즉 우리가 접대비 목적으로 해외에다가 결혼식을 또 추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어떤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제가 소득세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저희 회사에 피드백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건승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데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재우 세무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